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연 우리 김용현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나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불법 의혹,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각종 의혹들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될 분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강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김용현 후보자는 원래 전역하고 나서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가장 참 제가 전역 후에 많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했던 분이 안기배 의원님이십니다. 안기배 의원님이 1승이 뭐냐? 안보는 여야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후보자님이요, 2015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10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 네. 인정하시죠?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죠. 계약서가 존재하죠? 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실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글쎄,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법이 있잖아요.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지. 아니, 저는 받는 게 법을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봤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 국민과의 약속이면은 뭐 북한 체제도 올바른 거네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대통령 이전을 법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광화문 이전을 법으로 했습니까? 잠깐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법을 지켜서 한 건 하나도 없다. 이전 자체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전 과정과 관련돼서 법은 뭘 준수한 거예요?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상에 사용 승인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재부에서 승인해 주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5일 날 승인했어요? 네. 여기 기재부에서 답변 온 거 보면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민간법이나 전세 계약이 됐건 부동산 거래가 됐건 국가법이 됐건 법 절차를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인수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 절차를 따지면 헌법에 근거했을 때는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네. 인수위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 여기서 거짓말 말씀하십니까? 없는 게 아니라 못 보셨겠죠.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당연히 책임집니다. 그러면 내놓으세요. 3월 20일 날부로 우리가 한다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났어요. 국무회의 의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아니, 국민과의 약속 그 이후에 하지 말라고. 그 이후에 모든 하고 법 있는 게 절차는 아니잖아요. 지금 법을 위반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 82조를 위반하고 헌법 89조를 위반하고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라도 법을 준수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 출입기록과 관련돼서 잠깐 여쭐게요. 김용현 후보자 국방부 출입기록이에요. 2022년 3월 15일 날 김용현 후보자가 국방부로 출입했어요? 이때 혼자 왔어요? 아닙니다. 그때 그 이전 TF 의원들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출입기록을 요구하는데 우리 김용현 후보만 있어요. 이게 부대관리 훈령이나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아니, 국방부 부대, 그 다음에 공무원,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으로 기록해요? 본인이 손잡고 가면 손님이면 간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 신원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국방부 관리훈령 제84조에 따르면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 이게 국방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나 기가 차네, 기가. 당시에 한남동 공간 출입 규정 자체가 아니, 제 얘기는 백재건 교수하고 국방부 출입하셨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남동 출입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한남동에는 외교 지금 한남동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출입 기록에 김용현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은폐하는 거지.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게 육군참모총장 공간 관련한 기록 아닙니까? 자, 부대 관리 훈령과 정부 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디 들어갈 때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갈 때 손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한남동 아닙니까? 오케이, 예. 한남동 출입 규정 자체가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이 결정사항이지만 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거는 저는 말씀. 네. 김용현 후보자 스스로 국방장관 부적격자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공직자 군인으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온갖 비리의 종합판입니다.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취업 후 1년 4개월간 취업사실 신고 안 했습니다. 취업심사도 없이 육군협회 지상군 연구소장이 취업했습니다. 강연, 세미나 단 2번 참석하고 900만 원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이수 페타시스라는 기업에 취업했는데 군 시절 이수건설에 특혜를 제공하고 전역한 후 그 대가로 전혀 경력이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이수 페타시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 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아들은 2014년부터 23년까지 미국에서 각각 7년과 10년을 유학했습니다.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아파트 2채를 매입했습니다. 자식 둘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도합 17년간 유학 보내고 그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 2채 샀죠. 이것이 군인 월급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그나마 모아둔 돈 쌈짓돈으로 우리 군인들 고생한다 했는데 본인은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자녀 유학 비용, 아파트 구입 비용의 출처, 재산 형성 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 아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 귀국한 뒤 바로 모 종합상사 대표 이사실에 과장으로 취업합니다. 어떤 경력도 없이. 그런데 고정급 500만 원이라는 딱 떨어진 금액을 받습니다. 아파트 한 수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세원 종합상사 전 대표이사 최두원 씨를 모른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금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지난 10년간, 9년간 정확하게 부동산 비리 내역입니다. 후보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첫째 딸로부터 홍은동 소재 부동산 5억 5천만 원을 샀어요. 딸이 아빠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상속은 받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자금 출처, 입금 송금 내역,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부적격자라고 했지요. 화면 봐주십시오. 북악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 엄폐물의 부실로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 경호처장이 가장 중시하는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천혜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기에는 최첨단 통신, 영상시설을 갖추고 북한의 폭격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주도했죠. 무방비 밀집 노출, 직경 255m 안에 대통령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 함께 있습니다. 핵무기도 필요 없죠. 이 정도면.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이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시작부터 대통령의 생존성을 스스로 위협하는 경호처장이 대통령 생존성을 위협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보십시오.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 전쟁 지휘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최근 단거리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북한이 250대 공개했습니다. 한 대당 4발의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 4발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적에게 우리 전쟁 지휘부를 다 갖다 바치는 이런 반역행위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를 지킨다고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토 방위와 통수권 수호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의 부적격자입니다. 자, 트럼프 후보. 김정은과 잘 지낸 게 현명하다. 그저께 발언입니다. 북한의 핵능력 실질적이다. 북핵 외교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안보 수뇌부, 안보실장은 또 후보자는 방금 즉, 강 끝. 핵무장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있다. 책임질 수 없는 강경 발언만 했죠.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기억 잘 하실 겁니다. 17 사단장 시절 인천에 예비군 훈련장 현수막, 또 전임자였던 신원식 안보실장 3사단 시절 영점 표적지, 현재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처럼 매우 충동적이고 저돌적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절도 있고 신중하게 책임있게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지킬 분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무인기, 오물풍선, 수월이 뻥뻥 뚫리고 용산까지 치고 들어와도 대공하게 하나 못 쏘면서 영점 표적지 총이나 다 쏴대는 이런 유치하고 조속한 인물들이 어떻게 안보실장, 국방장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집니까? 우리 군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알짜에, 그 다음 충암파, 용연파가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 승승장구, 이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입니다. 충암파가 용연파로 확대되었죠. 하도 인사에 개입해서 국방장관 위에 국방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과거에 왜 당나라 군대가 되는가? 정치권의 인사개입, 줄 세우기로 군주의체계가 와해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 했죠.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쥐어지기에 채워 넣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만 지금 계속 고르고 있죠?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준호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구호를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선동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동이라뇨? 우선 아니 아니 선동이요. 아니 답변을 계속 하시지요. 예,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약하고 실천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간 묻혀있던 청와대의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겁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병든 나무일 것입니다. 자, 후보자님, 0280-800에 7070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KT에서도 그걸 확인을 해주는데 왜 후보자께서는 이 번호가 무슨 번호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 참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안보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국가안보로 KT에서 지정돼서 확인해줬고 네.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안보사항이라 할 수 있나요? 그게 안보사항인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보사항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 해당 번호는 누가 사용한 전화입니까? 제가 확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호처장님이 확인 안 되면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신이 합니까? 뭐 거사가 합니까? 부처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의 그 전화번호는 다 국가 보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후보자와 이종석 국방장관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기록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역대 병사가 사망한 순직한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개입해서 또 모처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적이 있습니까? 누구 짓입니까 이게? 당시 임성근 사단장도 7월 28일 날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사의를 표명하면은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의를 사표를 수리해야 우리 군의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포기하고 이 논란의 중심에 후보자가 되신 거죠?